통신창을 켜봤지만 당연히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지표면까지 바위가 너무 많은 모양이었다. 어쩌면 잘된 일이다. 나샤가 나를 구하러 오겠다고 강력하게 우기지 않은 이유는 내가 심하게 망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가벼운 두통에 시달리면서 손목을 살짝 삔 상태로 일어나 동굴 안을 배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나샤는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날 구하러 왔을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럴 수는 없었다. 나샤는 지난 9년 동안 나에게 찾아온 유일한 행복이었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용서할 수 없고 말고. 그래도 위험을 감수해 볼 걸 그랬나. 어쨌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려볼 걸 그랬나. 이쯤 되자 나샤가 구하러 온다 하더라도 나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동굴들은 10여 미터마다 교차하며 마치 개미집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다. 갈림길이 나오면 아래쪽을 향하는 동굴보다는 위로 향하는 동굴을 선택했지만 별 소용이 없는 듯했고 이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추위에는 떨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저체온증이 온 줄 알았지만 동굴 벽에서 감지되는 적외선이 꾸준히 밝아지는 것을 보고 동굴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따뜻해진다는 확신이 생겼다. 심지어 슬슬 땀도 나기 시작했다. 당장은 괜찮지만 땅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게 된다면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동굴 입구를 덮고 있던 얇은 얼음막을 밟고 굴러떨어질 때 바깥 기온은 영하 10도였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30도 이상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그치지 않고 불었다. 나가는 길을 찾는다면 해가 뜰 때까지 안에서 기다리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달가닥거리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난 나샤를 생각하고 있었다. 돌멩이 수십 개가 화강암 위를 구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다 멈추고 들리다 멈췄다. 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 동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대체 어떤 생명체가 단단한 바위에 지름 3미터짜리 굴을 파고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무엇이든 그다지 마주치고 싶진 않았다. 계속 걸음을 옮겼지만 소음은 점점 가까이에서 자주 들려왔다. 걸음이 자꾸 빨라져서 결국 달리다시피 하게 되었다. 동굴 2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지날 때면 소리가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반쯤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거기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소리의 정체가 서 있었다. 녀석은 크리퍼와 생김새가 비슷했다. 몸체는 여러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마디마다 한 쌍씩 뻗은 다리 끝에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크리퍼와는 턱뼈 생김새가 달랐다. 크리퍼들은 첫 번째 마디에 턱뼈가 한 쌍 달려 있는데 이 녀석의 턱뼈는 총 2쌍이었다. 바닥과 거의 수평인 긴 턱뼈에 수직을 이루도록 짧은 턱뼈가 한 쌍 더 달려 있었다. 턱뼈와 안쪽으로 크리퍼처럼 짧고 야무지게 생긴 앞다리 한 쌍과 이빨이 빽빽이 들어찬 둥근 입이 보였다.
크리퍼와 완전히 다른 점도 있었다. 크리퍼는 눈 덮인 환경에 숨기 좋도록 진화했는지 새하얀 색이었다. 적외선 모드를 통해 보고 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가시광에 비춰진다면 이 녀석은 아마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일 것 같았다. 또 크리퍼는 1미터 조금 넘는 길이에 무게가 20kg 안팎인데 여기 이 녀석은 폭이 네키만 했고 동굴 안쪽 내 시선이 닿는 곳까지 몸통이 계속될 정도로 길었다. 맞서야 할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 어느 쪽도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난 손바닥이 보이도록 양손을 들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녀석이 반응을 보였다. 앞발이 나를 향해 손짓했다. 보디랭귀지인 것 같았다. 이 생명체에게는 팔을 펼쳐 보이는 게 위협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팔을 내린 다음 한 발자국 더 뒷걸음질 쳤다. 녀석이 나에게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앞쪽 마디들이 코브라 머리처럼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샤의 말을 들어야 했다고 호흡기 마개를 열어 이 행성의 대기 구성에 내 운명을 맡겨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거대한 지네에게 먹혀 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았다. 방어할 틈도 없이 녀석의 턱뼈들이 내 다리 사이와 오른쪽 어깨, 허리를 감싸더니 나를 들어올렸다. 녀석의 앞발이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았다.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녀석의 목구멍이 리드미컬하게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입속에는 검은 이빨이 겹겹이 나 있고 그 뒤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생긴 식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 녀석은 나를 들어올리고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의 앞발은 관절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끝에 달린 손가락 같은 촉수들에 2cm 정도 되는 긴 발톱이 달려 있었다. 녀석에게 잡힌 후 몸부림을 치자 앞발들이 강철 젬새 같은 힘으로 내 팔을 벌려 아래 턱뼈 뒤에 밀어붙였다. 발길질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다리 밑으로 딱히 걷어찰 만한 게 없었다. 이쯤 되자 녀석이 나를 둥지로 데려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되는 걸까? 아니면 녀석의 아내에게 줄 선물일까? 어느 쪽이든 지금이라도 호흡기 마개를 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가망은 없었고 난 대롱대롱 매달린 채 놈의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둥지로 가는 길은 꽤 멀었고 나는 깜빡 졸기까지 했다. 거대한 크리퍼의 이빨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번뜩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목구멍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동안 이빨들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넋놓고 보았다. 이상하리만치 빨려드는 광경이었다. 도저히 나만 하지 않을 것처럼 갈리는데도 멀쩡한 것을 보니 이빨들은 끊임없이 자라거나 주기적으로 빠지고 새로 나는 모양이었다. 한참 후 나는 이빨들이 부딪히며 점점 더 뾰족하게 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